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의 한시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한문의 페이지가 244쪽부터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시에는 이제 오원 절구와 오원 율시라는 게 있어요. 율시.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원 절구는 다섯 글자씩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 자, 이게 바로 오원절구예요. 그래서 이 오원절구는 그래서 기승 전결이라고 읽고요. 보통 이제 5글자, 4글자는 이렇게 둘, 셋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오원율시는 뭐냐면 이 5글자씩이 세트를 이루는 거, 세트. 그 다음에 여기도 5개죠. 5개. 여기도 5, 여기도 5, 이렇게 세트를 이룬 걸 율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5원 절구는 5 곱하기 4겠죠. 5개씩 4개니까 2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원 율시는 5 곱하기 이게 8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5, 8, 40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구와 율시라는 걸 먼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바로 이제 두보라는 시인의, 이 두보는 시성이라고 해서 시의 성인이다. 시성. 평가를 받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 두보의 시 중에 이제 무제, 제목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편의상 그 우리말만 쓰겠습니다. 책은 원문은 여러분이 교재를 찾아보세요. 자, 강벽, 조유백, 그다음에 산청, 화요견. 나왔죠? 그 다음 뭡니까? 금춘, 간우가, 하일, 12년.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둘, 셋으로 끊으면 강이 푸르니, 강강자, 이게 푸를 벽자예요. 푸르다. 조세, 그 다음에 유는 더욱이에요. 더욱, 희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일종의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죠. 산청, 산이 푸르니 꽃이, 이 욕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다. 이런 뜻이고, 이 연은 여기서 이제 그랄 연자가 아니라 이때 이 연은 불탈 연자로 쓰인 겁니다. 이 글자는 불탈 연.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불화자가 있는 이 불탈 연자하고 뜻이 같은 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의 몸을 불태워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춘, 올봄, 금춘, 간, 보건대, 또 지나가니, 하일, 어느 날이, 이때 시자가 중요한데, 이때 시자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귀인데 귀라고 썼네요. 귀년, 돌아갈 해란 말인가. 어느 날이 돌아갈 해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우리가 선경후정이라고 그래요. 경치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감정을 뒤에 놓는다 해서 선경후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글자의 어떤 어원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246페이지를 보시면 246페이지 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상을 보면 이 시는 난리를 만나서 피난을 나오죠. 그 다니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정서를 자연의 사물 현상과 대비시켜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가 짝을 이루어서 마주보는 형태를 연이라고 하고요. 절구는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자연현상, 흥을 일으킨다. 뒤에서는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경후정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앞 연에서는 여기서부터 쭉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쭉 그 밑줄 쳐서 드러내고 있다까지. 그래서 이게 선경후정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은 푸를 벽자죠. 그 푸를 벽자, 푸른색과 그다음 백, 흰 백은 당연히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다음 더욱 청과 연은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러니까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하다.
꽃이 불 붙는 듯 하다라는 그런 말은 진달래가 이제 쫙 피어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에.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모습을 쫙 그리고 난리를 피해서 이게 이제 알록산의 난이죠. 이 알록산의 난 때문에 이제 이 두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 심정 이런 것을 잘 그린 절창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오광운이죠. 오광운. 두 번째 오광운의 시입니다. 오원율시죠. 율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한자를 보면 송, 영암, 사군, 정내준 이렇게 되죠. 송 보낸다는 거죠. 보내다, 보내다. 영암 지명이죠. 지명. 이 군은 여기서 이제 그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대. 그다음에 이때 사자는 원래 이 사자는 이제 사신간다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사신간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이 사가 어떤 뜻이냐면 그 부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부임한다. 여기서 이제 이런 뜻이겠죠. 정례중. 그러니까 영암으로 이제 부임을 가는 그렇죠. 정례중을 보내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시가 있는데 한시의 그 음을 한번 읽어보죠. 한시. 거기 보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음이 패패, 정전유, 절지, 화여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그 밑에 거는 그 밑에 거는 조증, 태수별, 오증, 태수별. 자, 그 다음에 유자도 류, 독, 이무치, 외주. 그 다음에 개이, 방, 난절. 그 다음에 유지, 유, 이세, 난향, 경, 불멸. 이런 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로는 246페이지입니다. 생활한문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폐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폐를 가리키죠. 폐. 그러니까 숨 쉬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폐폐가 이제 어떤 우리 몸의 기관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 무성하다는 뜻이 무성하다. 무성하다. 뭐가 무성하냐면 이게 뜰 정자 앞전자 뜰 앞에 버드나무. 무성하도다 뜰 앞에 버드나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절지니까 이 지는 이제 그것이죠. 버드나무겠죠. 버드나무. 대명사니까. 이 지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이죠.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랬더니 꽃이 눈과 같다는 거죠. 눈과 같은데 아침에 이 징자는 줄징자예요. 우리 징여세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준다는 거죠. 태수에게 이별로 주고 저물 때 태수에게 또 이별로 주네. 이런 얘기죠. 버드나무 이 독자는 이제 대머리 독자예요. 이 글자 이 독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대머리 버들은 이런 얘기죠. 이게 이걸 꾸며주겠죠. 이미 무지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없어요. 걔는 이을개자죠. 이을개자 있는다는 거예요. 자, 뭐로써 있느냐면 꽃다운 난초죠. 박난이니까 꽃다운 난초를 꺾음으로써 있다. 그러니까 대신에 꽃다운 난초를 꺾는다는 소리겠죠. 버드나무 가지는 오히려. 자, 이는 여기서 이제 시울 이자죠. 시울 이자. 이 이자는 세하기 쉽고 난초 향기는 끝내 경자죠. 끝내 불멸 멸하지 않네. 이런 시입니다. 세석을 보면 뜰 앞 무성한 버드나무는 꺾인 꽃이 눈같이인데 아침에 이별 선물로 주고 저녁에 이별 선물로 주네. 대머리 버들은 가지 없으니 난초로 버들을 대신하네. 버들은 쉽게 세하지만 난초 향기 끝까지 사라지지 않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쪽으로 이제 가보면 248쪽입니다. 가보면
자, 이 시는 이제 이별, 특히 이제 우정, 남자들끼리 우정이죠. 남자들끼리 우정. 이걸 잘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벗을 멀리 보내는 시인의 마음을 버들가지에 담아서 절절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무성한 버드나무는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아침부터 이별 의식이죠. 이별 의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버들가지를 조기 시작했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의식이 끝나지 않고 우정이 깊어서 이별하기가 싫었다. 결국에는 무성하던 버드나무가 대머리가 되었고 말았다. 그렇죠. 시인은 아직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대신에 뭘 보냅니까? 난초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난초 향기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드나무보다 이 난초 향기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정도 이제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정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 자, 249쪽에 이제 7원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7원절구는 7원절구는 7글자씩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7, 이게 이제 4번 있는 거죠. 7, 7. 그래서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죠. 기승전결이고 이걸 이제 4-3으로 끊어요. 4-3으로. 4-3으로 끊고요. 이 다시 이제 이 4-3이라고 하는 것의 4는 2-2로 나눠지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에 보면 송원 이사안서라는 작품이 있고요. 왕유라는 작가. 이거 왕유는 시불이라고 해서 시의 부처라고 평가가 되는 상당히 불교적인 시를 많이 쓴 그런 시인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위성조우, 읍경진, 객사, 청청, 유색신, 권군갱진, 일배주, 서출양관, 무고인이죠. 이 해석을 해보면 위성이라는 건 지명이죠. 지명. 이성의 조우, 아침 비가 읍은 적신다는 뜻이에요. 적시다. 뭘 적셔요? 가벼운 티끌을 적시네. 위성의 아침 비가 가벼운 티끌을 적시고 이 객사는 나그네의 집이라기보다는 여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관에 푸르른 버드나무 색이 새롭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산뜻해지겠죠. 권군, 그대에게 권한다. 이 군자는 그대예요. 갱은 다시갱자. 이 한자에서 이 글자는 고칠 할 때는 경으로 이제 있고요. 다시 할 때는 갱으로 읽습니다. 다시 한 잔술을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권한이 한 잔의 술을 들으라는 거죠. 서출, 서쪽으로 나가요. 양관은 지명이거든요. 양관이라는 곳을 나가면 없다, 고인. 이때 고인은 이제 그 고인의 명복 그 고인이 아니고 친한 친구를 가리켜요. 서쪽으로 양관 땅을 벗어나면 친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교재 해석은 보면 위성의 249쪽입니다. 위성의 아침비가 흙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른 버들빛 더욱 산뜻해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 잔의 술을 들라. 서쪽으로 양관 땅에 나아가면 벗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상이 이제 250페이지를 보시면 감상이 나와 있어요. 250페이지 나오는데 이 시는 이제 이별할 때 이제 많이 사랑을 받은 노래라고 나오죠. 감상이. 그래서 양관 삼첩이라고 이제 보이죠. 셋째 줄에 이 시를 3번 정도 이제 계속 이 삼첩이란 건 3번이란 뜻이에요. 3times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이별할 때의 어떤 모습을 이제 풀빛하고 대조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50페이지 감상의 넷째 줄 끝에 보면 이외의 구절은 이별을 하는 시간과 장소, 환경과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맑은 새벽 시간이다. 위성의 객사, 여관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길이 있고 양옆에 이제 버드나무가 서 있다는 거죠. 버드나무가 쫙 양옆에 가로수처럼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여관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쭉 이런 버드나무들이 양쪽으로 터 있는 모습.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침에 살짝 내리다가 비가 길을 적셔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여기 교재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251쪽에 좀 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구는 이제 양관을 나가서 임지, 그러니까 부임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면 시인과 같은 벗도 없을 거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술을 권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작품 후에 악부에 편입이 됐다고 나오죠. 악부. 악부란 원래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을 가리켜요. 한무제 때. 인데 이게 이제 그 악부의 형태로 이제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랑받는 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또 한편에 이제 칠원절구시에 정지상의 대동강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정지상은 고려 때 이제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지상은 김부식과 동문이었죠. 이 정지상이 이제 시적인 재능이 상당히 탁월했다. 나중에 이제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이게 되죠. 이 반란의 어떤 그 모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 거기 이제 시를 보면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그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 을루년년 참높아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석을 해보면 비우자의 계럴자의 계럴자 비가 겠다는 거죠. 자, 이 칠원시는 사삼으로 끊는다고 그랬죠. 긴 강둑에 강둑제자예요. 강둑에 풀 색깔이 많다. 그러니까 풀 색깔이 많다는 것은 이제 풀잎이 이들이들하다, 풀잎이 짙다 이런 뜻이겠죠. 송군 그대를 보내요. 송군 남포 이건 지명이죠. 남포에서 자 보내는데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는 거죠. 동은 움직일 동자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비가 동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시 아분에 의해서 이 칠원절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승전할 때 이 기구와 승구와 그다음에 결구가 지금 여기 보면 다와 가와 파로 돼 있죠. 급글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음을 빼버리면 다 아자 돌림이죠. 아자 돌림. 그래서 이 아분을 맞추는 거죠. 이게 아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비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슬픈 노래 북받친다. 대동강수, 대동강 물은 하시진 어느 때 닿을 것인가. 하가 어느 하자거든요. 지는 닿을 진짜죠. 그러니까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별로 이별의 눈물 연년 해마다 첨녹파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런 식입니다. 자, 253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시 중에서 첫째 줄에 이별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고 이제 그런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픔의 그런 심정을 상당히 잘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동강물이 이런 거죠. 대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제 이렇게 남녀가 있겠죠. 남녀가 있는데 이제 여성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뭐 이렇게 막 흘린다는 거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 눈물바다가 되니까 배도 떠서 갈 정도다. 약간 과장이 엄청난 과장이죠. 이런 걸 이제 향대 과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네일 세데카의 그 You Mean Everything to Me에도 보면 만약에 당신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외로운 눈물뿐이고 하늘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There would be teardrops in the sky. 이런 그 팝송 가사가 있죠.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254쪽에 보시면 이제 이 시가
그런 그 슬픔의 심정을 잘 고조했고, 밑에서 5줄 끝에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비와 풀과 남포와 노래, 대동강의 물, 푸른 물결 등이 모두 감각적인 어떤 사물 현상 이런 것이면서 화자가 만난 이별, 그에 따른 슬픔을 담아내는 그릇이고요. 이 대동강은 이제 당연히 이별의 어떤 그 장소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운을 맞춰서 쓴 시들도 있고, 또 이별할 때 3번씩 그 연청을 하는 그런 해동 삼첩이다. 이걸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해동 지방에서 삼첩이니까 뭡니까? 3번 이제 노래로 불려진 그런 그 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그 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여러분 교재로는 255페이지입니다. 자, 255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255페이지를 펴시면 여기 이제 그 시가 이제 하나가 나오죠. 자, 이 시는 그다음에 송, 과, 사주, 구산사라고 있죠. 박인양이라는 고려시대의 시인입니다. 자, 사신을 간다는 거죠. 사신가다. 송나라에. 그리고 가는 지나다는 뜻이죠. 근데 어디를 지나요? 사주라는 것도 지명이죠. 에 있는 구산사라는 절을 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산사라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귀산사라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거북귀자라고 하는 것이 지명으로 쓸 때는 구자로 읽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대구 쪽에 있는 구미라는 것이 구미. 그 구미라는 게 원래 거북의 꼬리처럼 생겼다. 귀미죠, 귀미. 그걸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구미로 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시를 하나씩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한 시의 그 앞부분을 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이 시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이 시의 그 앞부분에 이제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참함, 계속, 섭성산, 상유, 연방, 수사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참함을 할 때 이 참이라는 것은 이제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른 바위, 괴석, 괴이하다는 뜻이에요. 괴이한 돌. 첩, 이 첩이란 건 쌓이다는 뜻이에요. 쌓여서 산을 이뤘어요. 이게 위에는 있다. 위에는 있어요. 연방. 이 연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연꽃이 있는 연방이라는 곳이 이제 연꽃이 핀 연못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절로 해석을 했어요. 연꽃이 있는 절. 위에는 절이 있고 물이 사방을 에워쌌다. 이 한자가 에워싸다는 뜻이에요. 에워싸다. 물이 사방을 에워쌌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뭡니까? 타병, 도강, 번낭저. 이 시가 되게 어렵습니다. 경성요월, 라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탑은 탑이죠. 탑. 영은 그림자예요. 탑 그림자가 도는 이르다는 뜻이에요. 강이죠. 강에 이르러서 번은 번뜩이다 뜻이에요. 번뜩이다. 번뜩인데 어떻게 번뜩여요? 물결 랑자, 저는 아래 저자죠. 물결 아래에서 번뜩여. 물결 아래에서 번뜩이고 이 경성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풍경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경 소리가 요월, 달을 흔들어. 이 요자가 흔들 요자고요. 달을 흔들고 떨어진다는 거죠. 운간, 구름 사이에 떨어진다. 구름 사이에 떨어진다. 풍경 소리가 달을 흔들어서 구름 사이로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각적인 이 부분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고 이 부분 청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문전, 객도, 홍파급이죠. 가승기, 백일한이죠. 자, 뭡니까? 문전이니까 문 앞이죠. 문전. 문 앞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문전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문 앞에서. 이 객은 이제 나그네를 가리키는 나그네. 나그네가 이 도는 노도자, 그러니까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노를 져요. 나그네는 이제 뭐 시인일 수 있고 시적 화자죠. 큰 물결이 급하다. 큰 물결이 급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의 의미죠. 막 움직이는 동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대나무 아래에서 스님이 이 기는 바둑 기자거든요. 바둑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하얀 해가 한가롭다. 그러니까 아주 한가롭게 바둑을 들고, 이건 이제 뭐예요? 정의 이미지죠. 정의 이미지. 동과 정의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마지막 구는 일봉, 황화, 감석별, 갱유시구, 약중반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한 번 받든다는 거죠. 황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중국을 가리켜요. 중국. 그러니까 한 번 중국을 받든다는 것은 뭐예요? 사신을 간다는 뜻이죠. 사신 간다. 사신 가서 석별, 이게 아까울 석자거든. 이별을 아까운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것을 감내한다. 감내한다. 그러니까 못내 이별을 좀 이제 감내한다 이런 뜻이죠. 아쉬워한다. 애석해 한다. 근데 다시 갱자죠. 다시. 유자는 머무를 유자예요. 머무를 유자. 머무르다. 뭐에 머물러요? 식구에 머물러. 다시 식구에 머문다는 건 뭐겠어요? 시 한 편을 남긴다. 자, 지금 나오는 시죠. 남겨서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하다. 약속. 이 원래 이제 중자는 무거울 중자지만 다시 반은 원래 이제 이거 오른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온다는 뜻이 온다. 다시 올 것을 약속하네. 그러니까 다시 식구에 머물러서 다시 시 한 편을 남겨서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라는 그런 아주 멋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해석을 한번 보시면요. 255쪽입니다. 험한 바위 괴상한 돌이 쌓여 산을 이루었는데 그 위에는 연당이 있어 물이 사방을 둘렀도다. 탑 그림자 강에 거꾸러져 물 아래에 번뜩이고 종소리는 달을 흔들어 구름 사이에 떨어지는 문 앞에 나그네 담배 물결이 급하기만 한데 대나무 아래 스님은 한가로이 바둑 두고 있네. 횡성의 사신으로 오가는 몸 이별이 서럽지만 시를 한 수 써서 써두고 가며 다시 오기를 기약하네. 그래서 257쪽에 보면 감상이 나오죠.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시는 어조가 맑고 깔끔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가면서의 그런 그 사찰에서의 단상들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풍인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첫 구절을 이제 수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시는 보통 그러니까 절구는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율시는 첫 번째 세트를 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함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를 경, 네 번째를 미라고 합니다. 세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들이 있을 때 세트가 있겠죠. 요게 이제 뭐 7원 절구면 수가 되는 거죠. 머리. 함은 턱이에요. 경은 목이고요. 미는 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첫 두 구절 수련이라고 하는데 사찰이 위치하는 공간의 상황을 통해서 시상을 일으키고 험한 바위 괴상한 돌이 겹쳐져 놓여 있는 꼭대기에 산사가 있어요. 물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죠. 풍광이 깨어나죠. 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함년이라고 나오죠. 함년 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구절이 상대가 되는 내용이고 대구.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탑은 물 아래 비치고요. 257쪽의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거꾸로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각적인 걸 노래했고요. 사찰에서 이제 경수라는 게 풍경이거든요. 소리가 하늘의 달빛을 흔들어서 구름 사이로 떨어진다. 청각적인 비유죠. 그리고 사찰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결합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구절, 여섯 번째 구절이 이제 목경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서로 대치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밖에서 외부 상황은 상당히 힘들죠. 막 노를 젓고 물결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파도가 흔들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스님들은 신선처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선선자가 사람인자의 산산자죠. 사람이 산에 있으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둑을 두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아쉬움, 다시 만날 약속,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별의 슬픔을 이제 달래는 내용 나오고, 그래서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표현이 돋보이는 절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워크북을 한번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워크북이요. 여러분 워크북의 123페이지를 펴보세요. 워크북 문제를 좀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워크북의 123페이지. 4번 문제를 보시면 당나라 때 만들어진 여러 규칙에 맞춰 지어야 하는 것으로 절과 율시가 있는데, 자, 5원과 7원의 구분을 잇는 게 당연히 뭐예요? 근체시죠, 근체시. 근체시에는 이제 5원, 7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5원의 절구와 율시, 7원의 절구와 율시가 있다고 그랬죠. 율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5원과 7원은 이 당나라를 기준으로 해, 당나라. 그래서 이 당나라 이전에 있는 그런 그 시 형태를 고시라고 하고요. 고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체시죠, 고체시. 여기 고체시라고 쓸게요.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 있는 것을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구별이 있는 것은 근체시 1번이고요. 한편의 작품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근체시 중에 뭐겠어요? 그 절구겠죠, 절구. 자, 율시는 8개구예요, 8개구.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 5번 문제는 3번이에요, 5번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워크북 13번.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거기 이제 보면 그 한시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사를 끌어오는 게 뭐냐? 이게 용사입니다. 용사. 중요한 어떤 고사를 끌어오는 거. 쓸 용자 일사자죠. 그래서 뭐 지음이라든가 이런 그 배가와 종자기의 고사를 끌어와요. 한시에서 이런 거. 자, 14번은 문 앞에서 이제 스님은 노를 젓는데 막 물결은 급하고 대나무 아래에서 스님이 그 바둑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과정이라고 그러죠. 동과정. 동과정. 그러니까 그런 시인과 그 스님의 비교를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여기서 욕, 산청하욕연이죠. 그러니까 욕은 뭐예요?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뭐 하고자 한다 비슷한 게 뭐예요? 3번에 뭐뭐 할 것 같다. 자, 19번. 대동강수 하시진이라고 나왔죠. 하시진. 대동강물은 어느 때 다 할 거냐는 거죠. 다 할 거냐. 다 한다는 거 관련된 건 뭐겠어요? 마르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을 보면 이제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희다는 것의 조체가 뭐냐는 거지. 희다. 희다는 것은 강이겠어요? 새겠어요? 새겠죠. 푸른 것의 조체가, 그러니까 푸르다의 조체가 강이고, 푸르다의 조체가 강이고, 희다의 조체는 새겠죠.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24번에서는 지금 뭡니까? 울리다, 부르다. 이거 뭐예요? 송군 남포 동비가죠.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다 이런 얘기죠. 움직인다는 거니까. 2번이고 25번은 뭡니까? 사신 가는 걸 보여준 거 뭐라고 써요? 아까 일봉 황화라고 그랬죠. 한번 중국을 받든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게 사신 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8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8번에서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가지가 없어 대머리처럼 된 거 유독이라고 하죠. 유독. 버드나무 유자에 그다음에 대머리 독자죠. 유독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들을 잘 5편 오늘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2편, 7원 율시 1편 해서 5편의 시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들을 잘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